안녕하세요. 30대 중반으로 결혼 코앞까지 갔다 뒤엎은 여성입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게 여자들의 삶이었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20대 후반도 결혼 정년기가 한창 지난 노처녀라는 말이 익숙했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 막상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니 이제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흔히 비혼주의라 한다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람들 말이에요. 저 역시도 선언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쉬울 거 없고 혼자가 익숙한 삶이라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뒤늦게 찾아온 사랑.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 반려묘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동물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싶을 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 모습들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막상 결혼하려고 준비하니 전에 없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고양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고양이 있으면 아무리 관리 잘해도 먼지 날리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그땐 아이들한테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든다던데 그건 자기가 감당할 거야? 생활비 공동으로 부담할 텐데 거기서 지출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건 반려묘에 대한 의견을 내비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더 익숙했는데 언제부턴가 반려라는 말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사람과 비교한다면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를 대신할 정도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예뻐서 키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 사진을 촬영하거나 가족 여행을 함께 가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다만 사람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기에 배우자에게 저의 사고방식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을지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겠지 싶은 마음이 막연하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 갑자기 저의 반려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글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니까 데려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겠지. 자기 말대로 나중에 아이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만약 분양해서 누가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생각으로 데려왔는데 아무도 못 키운다면 방 하나를 고양이 방으로 하더라도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거기에 된 비용은 내가 버는 데서 지출할 거야. 생활비에 피해 없도록. 그건 자기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이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 역시 고민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키울 생각에 가져왔어요. 결혼한다고 제가 키울 수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사실 미안한 일이죠. 고양이는 환경에 특히 민감한 동물이라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트라우마로 작용되어 그 어떤 사람에게 못 가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양도 민감한 사항이고 혹시나 마음에 내키는 사람이 없다면 함께 살 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반려묘가 나이 들어 아플 걸 대비해 동물보험도 들어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반려묘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해가는 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런데 한 번 아프면 병원비 몇백 든다던데 그 정도 돈이면 우리 더 좋은 제품 사고 신혼여행도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애완동물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우리가 더 좋은 거 사고 먹는 데 쓰는 돈은 아까운 거 아니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이 애완동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문득문득 내가 애완동물보다 못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냉장고를 사도 1등급으로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같은 신혼여행지라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렴 반려묘가 중요하다 생각해도 결혼할 사람에게 쓰는 돈이 아까울 리가 있겠어요? 다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데이트 통장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통장은 사귀는 남녀가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통장에 넣고 거기에서 데이트 비용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매달 70만 원씩 월급이 들어오면 데이트 통장에 넣었어요. 소소하게 맛집도 가고 여유 자금이 생겼다 싶으면 여행도 다니고 저도 남자친구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데이트 비용에 지출하는 게 아닌 한 달에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하자는데 동의하고 첫 만남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쓰네, 덜 쓰네 말하는 것도 웃기고 여행 가는 것도 서로 눈치 안 보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결혼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선 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기 좋다고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니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부터 하나둘 저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뭐지?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전에 없던 이런 모습들이 내비칠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확실하게 이거다 싶은 게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든 제가 더 지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집은 경기권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말이 자기랑 내가 각 1억씩이지. 1억은 결혼 준비하는데 신혼여행이나 가전 가구 이런 거 사고 여유 자금으로 좀 남겨두는데 사용해도 빠듯할 것 같아. 그럼 결국 남은 1억에 대출 받는 건데 나는 대출 비용을 너무 많이 받고 싶지 않아. 2억 초반 선에서 생각하면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2억 초반대 집 알아보면 될 것 같아. 신혼이니까 24평이면 좁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김포 쪽인데 자기도 나도 회사가 강남 쪽이니 남양주가 나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은 어때? 남양주? 거기서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자가용 끌고 가도 안 막혀야 30분인데 막히면 답 없는 거 아니야? 버스 타면 1시간 각오해야 하고 경기도로 갈 거면 잠실 바로 옆 구리면 모를까. 남양주는 너무 멀다. 사실 애완동물 안 데리고 오면 20평 안쪽도 나쁘지 않지 뭐.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도 방법이고. 여유 있는 사람? 자기 여유 있어? 반반하기로 했잖아. 자기가 여유 있어 좀 더 낼 수 있으면 나도 생각해 볼게. 대출 끼는 것보다 사실 부담이 되더라도 더 내서 조건 좋게 만들면 좋지. 나도 그건 찬성해. 왜? 자기 얼마 더 있는데? 살집을 알아보는데 남자친구와 제가 반반 부담에 결혼 준비하기로 한 범위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여유 있으면 더 내면 되는 건데 꽉 막힌 생각을 하니 되는 게 없다는 둥 답답한 소리만 해댔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내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반반 결혼하고 모든 명의도 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니 남자친구에게 얼마를 더 낼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그렇잖아. 당신이 더 모은 게 있으면 더 낼 수 있다는 말 했으니까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말할게. 당신 나보다 더 많이 모았잖아. 아니야?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를 더 모았건 안 모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자기가 1억 모았다고 해서 1억씩 반반 내서 총 2억으로 결혼 준비하자는 건데
뭐가 불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더 내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더 내라는 게 아니지. 당신이 말하는 반반의 의미를 다시 새기자는 거야. 내가 가진 거 반, 당신이 가진 거의 반. 그게 정말 반반 결혼 아니야?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탁 까놓고 말하라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대요. 그러면서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면 똑같이 반반 내는 건데 내가 더 모았어도 남자친구가 가진 금액이 1억이니 제가 더 내고 싶어도 반반이 넘으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반반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냐며 오히려 되물었죠. 반반이라는 소리는 결국 자기가 가진 금액의 반, 그리고 내가 가진 금액의 반이라는 신박한 논리를 펼쳤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까지 반반 데이트 통장한 거 아니었어? 일정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반씩 부담하는 게 반반 데이트 통장이고 반반 결혼 역시 일정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각자 가진 금액을 똑같이 내는 거 아니냐고. 데이트 통장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으면서 왜 결혼할 때 말이 바뀌는데? 진짜 답답하다. 데이트랑 결혼이랑 같아? 다르잖아. 데이트는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해진 금액을 반씩 내는 거고. 결혼은 다르잖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데 공정하게 각자 능력의 반을 결혼 자금으로 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모은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1억 내는 건 불공평하지. 뭐? 아니 그럼 대체 자기는 내가 얼마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데이트할 때 반반 통장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고 똑같은 규칙으로 반반 결혼을 진행했는데 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저를 답답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데이트는 서로 합을 보기 위한 과정으로 각자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니 정해진 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대요. 반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에 각자의 능력을 살피고 능력의 반을 결혼 자금으로 하는 게 진정한 반반 결혼이라는 거죠. 신박한 기적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은 제가 얼마를 가졌다고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지? 데이트할 때만 해도 남자 여자의 평등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달라진 입장이 당혹스러웠으니까요. 그걸 꼭 내 말로 해야 해? 당신 4억 있잖아. 그럼 2억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1억이 아니라. 잠깐. 당신 내가 4억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건 둘째고 그럼 내가 2억을 내고 당신이 1억을 내는 게 반반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야? 아 진짜 답답하다. 그것도 아니지. 당신이 가진 돈 4억의 반을 내서 2억이면 나는 내가 가진 돈 1억의 반이니까 5천이지. 이해가 돼? 내가 1억을 모았으니까 그 반인 5천, 그리고 당신은 4억을 모았으니까 그 반인 2억을 내야 그게 반반인 거지. 순간 제가 다 창피했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결혼을 진행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반했던 순간들이 머리를 스쳐가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며 보육원 대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 여름이면 캠프에 함께하고 겨울이면 눈썰매를 타러 가는 등 개인사비를 회비로 걷어 일정을 짜고 진행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회원들과 남자친구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캠핑을 함께 떠난 저녁이었죠. 물놀이를 끝내고 라면을 간식으로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는데 보육원 아이들이 컵라면을 먹지 않고 바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회원들이 회의 끝에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게 된 건데 전혀 예측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진태 씨, 아이들 라면 먼저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회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고기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고기 부족해서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라면 먹기 싫대요. 우선 회원들이 고기 못 먹고 라면을 먹더라도 애들 먼저 먹이는 게 우선 아닐까요? 먼저 먹이고 모자라면 각출하든 밥을 더하든 그때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회원들이 회의 끝에 하자고 낸 결론인데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주방 맡은 회원들이 라면 다 뜯어놨는데 어쩌냐고 발 동동 구르는 건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건 어른들이 먹으면 되죠. 오히려 봉사를 왜 왔는지 생각 안 하는 건 세아 씨를 비롯한 모두 회원들 아니에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구구절절 다 맞았거든요. 회비가 모자라면 각출해서 먹고 싶은 어른들이 더 사오면 되는데 적당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중고등학생들 양이 많으니 우선 배를 채울 심산으로 컵라면을 먹이고 다 먹을 때쯤 장작을 짚여 고기를 굽기 시작할 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이들 즐겁게 해주려 온 여행 계획에 틀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30여 명 회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저 역시도요. 처음이라 서툴어서 회원도 아쉬웠다는 소리 안 들리게 생각한다는 게 아이들 입장을 배려 안 하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반려묘만 있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말벗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배울 점도 많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연애할 때도 전혀 이상한 점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나둘 맞춰가니 전에 없던 완전 쫌생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없던 집도 더 큰 평수 갈 수 있고 같은 신혼여행을 가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네 뭐하네 그런 이야기 했던 거야?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어떻게든이라니.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 능력에 빌붙어 사는 줄 알겠다. 능력의 반씩 공평하게 진행하자는 게 뭐가 문제야. 반반 데이트 통장 사용해서 나는 당연히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오해했어?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문득 어째서 이 사람이 제가 4억이 있는 걸 알게 되었을까 떠올려 봤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1억을 모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저에게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길래 나도 비슷하게 모았다고 둘러댔죠. 2배도 아니고 4배나 모았다고 말해서 좋을 거 없다는 건 이미 종종 사연을 들으며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흠칫 놀라긴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모은 돈이 많다고 자랑한 셈인데 제가 그만큼 모았다고 하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돈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익히 들어서 한 번도 내세운 적 없는데 어떻게 내가 4억이 있는 줄 알았을까? 아무리 굴려도 안 떠올랐어요. 그러다 문득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 주식 수익률이 올라 팔려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 수익률 장난 아니십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어? 이번에 운이 좋았던 거지. 나는 자주 안 들여다봐. 그냥 적당선에서 팔려고 예약 걸어놓고 지금처럼 알람 울리면 그때그때 팔고 다시 사는 거지. 나도 주식 잘 몰라.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흔히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게 어렵다는 말을 하죠.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1억을 만들어 굴리고 또 굴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 말입니다. 워낙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경제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운도 좋았죠. 27살까지 1억을 모은다는 집념으로 대학 졸업 전에도 과외 알바로 열심히 모았습니다. 취직을 한 이후 월급의 70%를 적금으로 넣어서 목표치를 27살에 달성하고 그 이후 소액 투자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물론 그전에 실패도 여러 번 했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아마 6억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지금은 불경기라 투자한 거 거의 회수하고 안정적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하튼 그때 원하는 금액까지 올라서 팔려고 주식에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뒤에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흡족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때 대략적인 금액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말한 적 없으니 알 리 없거든요. 능력의 반식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린다. 나는 반반 결혼이면 목표 금액의 반씩 공평하게 부담하는 거라 생각했거든? 능력의 반이 왜 이상하게 들려? 데이트로 헤어질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같이 할 사람인데 능력의 반씩 내야 나머지 돈에서 자유도 찾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1억 내면 3억이 남잖아. 그럼 나는 어때? 나는 1억 모은 데서 모두 내면 한 푼도 없는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 평등의 의미 배운 거 기억 안 나? 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거야. 그게 평등이고 민주주의지. 당신 말대로 적게 모은 사람도 많이 모은 사람도 똑같이 내면 그게 평등이야? 공산주의지? 당신이 가진 돈의 반이 남고 나도 반이 남아야 공평한 거야. 이게 평등이고. 근데 왜 당신은 자꾸 내가 4억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뭘 믿고 대체 내가 말하지도 않은 4억을 토대로 이렇게 반반 우기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투명하지 않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긴 한 거야? 아니면 왜? 더 있어? 사실 4억이 아니라 6억인데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간 보는 거 아니지? 지난번 주식 어플 보니까 잔고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동안 수익 더 난 거야? 그때 다 정산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솔직히 당신이 다 온전히 벌어서 저축한 것도 아니잖아. 주식 수익률로 그만큼 모았으면 재테크 능력이 뛰어난 건 인정해. 그래도 그걸 모두 피땀 흘려 번 거 아니니 그렇게 아쉬워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한 거야. 결혼할 사이에. 역시 그때 어플을 보고 대략 짐작한 게 맞았습니다. 어쩐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크게 별다른 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내비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꼈는데 역시가 역시였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도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만 들었는데 괜히 기분만 더 상했네요. 이젠 반반 내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넘어 제가 열심히 번 돈도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률 좋아 부당이득 본 거니 그렇게 아까워할 것도 아니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왜 여기다 가져다 붙이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미친 소리가 맞긴 맞는데 제대로 미친 소리구나.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적으면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든 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고 싶은 진심이 지금도 느껴지니까요. 처음에 반반 결혼에 대한 이상한 논리를 펼 땐 결혼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싶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청첩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피는데 결혼을 진행할 미친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자기는 적게 내고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심보가 괘씸했습니다. 단순히 파혼하자는 말을 하기엔 너무 억울했거든요. 차라리 합리적인 사람인 척이나 하지 말지. 반반 결혼하자는 말이나 말지. 위선 떠는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 제대로 한 방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런가? 뭔가 내가 속는 느낌인데 반반이라는 의미가 결혼과 데이트는 다른 건가? 우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당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뭘?
나랑 함께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주변에 물어볼 거냐고. 내 생각이 맞는지 당신 생각이 맞는지 말이야. 그 말인즉슨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의지하겠다는 거잖아. 내 말이 의심스러우니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거고. 그러면 나 좀 서운해지려고 해. 나랑 결혼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야? 첫 단추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우리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일 사소한 것도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기 싫어. 다 큰 성인이 만나 결혼하는데 하나하나 묻고 맞는지 틀린지 물어볼 게 뭐 있어? 막말로 틀리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보상해줘? 그것도 아니잖아. 내 말 못 믿겠어? 남자친구는 탄력을 받았는지 청산 유수처럼 그럴듯한 개 논리가 척척 나왔습니다. 속은 척 해주는 것도 참 힘들구나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말하면서 남자친구도 인지했을 텐데 제가 어리숙하게 덥석 믿는다 하면 오히려 의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긴가민가? 남자친구가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 의심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맞다고 답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돌렸어요. 처음에 날뛰던 상황에서 한풀 꺾고 들어간 셈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회유책인지 저에게 서운하다는 내색을 비쳤습니다. 다 큰 성인이 만나 결혼하는데 이런 사소한 의견도 둘이 못 맞추면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사냐고요? 말은 자기를 믿으라는 거지만 본인도 알았겠죠. 제가 누구에게라도 입 뻥끗하면 자기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속에서는 웃음이 났지만 어디까지 네가 갈 수 있나 보자는 심산이었어요.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연기를 했거든요. 뭐 자기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찜찜해서 그러지. 반반이라는 의미가 그런 건지 지금껏 듣지도 못했고 근데 또 자기 말대로 누구에게 묻기도 그렇다. 내 얼굴에 침 뱉기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야 할 것 같고. 그래, 그렇다니까. 사실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 근데 그런 거로 제대로 모른다면 주변에서 당신 보는 시선이 곱겠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내가 당신 창피당할까 봐 그러는 거지. 결정도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게 맞아. 사람들 보면 이상해. 간혹 의견 물어보면서 결과가 잘못되면 의견 피력한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려 하잖아. 당신도 그럴 거 아니면 나 믿고 반반 결혼 진행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자기 말대로 하자.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 들으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여유자금 남는데 당신은 하나도 없으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다니까. 거봐, 내 말 맞지? 그럼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 어디서 살지?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집을 구할지 말이야. 남자친구는 한결 들뜬 모습을 감추려는 게 티났어요. 겉으론 아닌 척 했는데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거든요. 우선 살 집은 구리 쪽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려던 때가 아직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였어요. 집을 매매하기는 부담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먼 곳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우선 구리 쪽 오피스텔을 찾기로 했습니다. 출퇴근이 편하고 아기가 생기면 넓은 곳으로 이사갈 생각으로 가전이나 가구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는 5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대고 제가 2억을 댄다고 결정짓고 결혼 이야기를 진행하니 무엇이든 순순히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신혼집을 찾았어요. 구리역 근처인데 그때 시세로 2억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가전 가구에 살 돈을 줄여 대출을 적게 받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자기야, 어떻게 하지? 좋은 기회인데 날리긴 아깝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왜? 뭔데? 우리 막내 이모 사업 크게 하는 거 알지? 사업 확장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혹시 나 모은 돈 있으면 이자 두둑히 쳐준다고 물어봐서 은행에 빌려도 되는데 줄 수 있는 만큼 한 달 빌려주면 은행보다 이자 더 쳐준다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마음에 드는 가격에 위치나 집 컨디션 등 조건이 맞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당분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전 혹시 저희가 변심할까봐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죠. 막내 이모가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평소 막내 이모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친하게 지내고 연애하면서도 몇 번 같이 찾아본 적 있었거든요. 결혼한다는 거 아니까 이자 불려주고 싶어 물어본다는 이모 말에 계약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걱정이라고 살포시 이야기를 건넸죠. 돈 욕심 있는 남자친구라는 걸 아니까 미끼를 덥석 물 거라 예상했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남자친구는 그게 뭔 고민이냐며 당연히 제가 가진 사억 모두를 이모님에게 당장 보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1억도 보내면 좋은데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우선은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하자고 먼저 술술 불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가계약해야 하잖아. 반반 계약금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반반 넣을 거 뭐 있어. 그리고 가계약이니 일단 우리가 물건 잡고 있겠다는 약속으로 조금 먼저 보내는 건데 반반 할 건 없지. 내가 뭐 어떻게 할까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그거 몇 배 가계약금 내가 보낸다고 나 당신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셔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남자친구는 선뜻 가계약금을 자기 돈에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을 했다면 2천만 원 정도 보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계약이라 100에서 200만 원 선에서 보내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었어요.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남자친구가 오히려 흔쾌히 이야기했죠. 오히려 자기를 믿지 못하냐며 설마 100에서 200만 원 가계약 걸어놓고 생색낼 정도로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집주인에게 200만 원 보내고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도 받았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어요. 이제 결혼을 없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니네 반반 결혼한다며. 요즘 남자 여자 공평하게 1억씩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2억 가지고 시작한다는데 너네도 대세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냐? 아니, 나는 1억 모은 데서 5천만 원 내고 진태 씨가 모은 4억에서 2억 내기로 했는데 나도 공평하게 1억씩 내는 게 반반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진태 씨가 아니래. 그건 연애할 때나 남이들 사이니까 반씩 내는 거고 결혼은 능력에 따라 하는 거래. 그래서 나 모은 돈에서 능력껏 반, 진태 씨도 모은 돈에서 능력껏 반. 그래서 우리 총 2억 5천 가지고 결혼 준비해. 와, 진태, 너 이놈! 새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새야 붙잡고 싶었냐? 4억이면 남자는 능력치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하겠다? 이놈 됐네, 됐어. 그게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놈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더 내고 싶어서 그게 반반이라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얻지 말 일이오. 안 그러냐, 김진태? 진짜 다시 봤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호회 사람들이 저에게 반반 결혼이냐고 물었습니다. 반반 데이트 통장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반반 결혼을 한다며 얼마씩 부담하기로 했는지 말했어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어 제 얼굴에 침 뱉고 싶진 않아 금액을 뒤바꾸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반반 결혼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말해서 남자친구가 더 부담한다고요. 능력의 반이 진정한 반반 결혼이라는 남자친구 말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동호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진태 오빠. 대체 세호 언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액수 바꿔서 이야기한 거 아니지? 세아가 4억 모으고 진태가 1억 모았는데 창피해서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야, 임마! 모으는 애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니까 못소린 거야.
세상에 너처럼 계산이 빠삭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만약 세아가 4억을 모았으면 뭐 아쉬워 진태 같은 애를 만나겠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좀.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이 들어가면 다 똑같나 봐요. 저는 넌지시 반반 결혼이라는 의미와 비용을 알려줬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저희 사태를 꿰뚫어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은 사람이 하필 30이 넘도록 모쏠이었어요. 모태솔로.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의견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다들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죠. 평소 남자친구 이미지도 한몫했지만요. 넌지시 건너편에 앉은 남자친구 얼굴을 봤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지도 않은 걸로 아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사람들 모두 웃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혼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마무리되고 남자친구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기대를 많이 했나 봐. 적어도 첫 마디는 미안해이길 바랬는데 역시 아니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왜 아닌진 오늘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다 이야기해줬으니까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 자기 표정도 내내 편치 못한 걸 보면 알아들었을 것 같고 우리 결혼 없던 걸로 이야기해. 가계약금으로 걸었던 돈은 날리던가 날리기 아까우면 풀대출 받아서 들어가던가 그건 당신이 선택해. 원한다면 가계약금 내가 돌려줄 수 있어. 대신 우리 파혼한 이후 동호회 사람에게 제대로 다 말할 거야. 당신이 말했던 그 반반 결혼 진짜 뜻 어떤 비율로 반반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200만 원 계좌로 보내줄게. 나야 인생 경험 호되겠다고 치면 되니까. 어떻게 할래? 당당하게 200만 원을 바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평소 내가 알던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 되게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반반 결혼의 신박한 논리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눈으로 보았으니 더욱더 달라고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달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역시나였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선다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 순간까지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적는데 반려묘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왔어요. 꼭 자기를 버리고 오라는 사람에게 가고 싶었냐고 묻는 것 같아 뜨끔했네요. 신기하게 결혼을 업고 나면 완전히 비혼으로 돌아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제 반려묘까지 사랑해줄 사랑이 생긴다면 그땐 좀 더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사연 듣다 보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응원의 댓글 막 적히던데 저에게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